공학 설계 프로젝트와 공학적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뭐 아주 많은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창의성에 대한 얘기와 공학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일부 풀어한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 있는데, 가볍게 한번 어, 아주 가볍게만 창의성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만 볼게요. 창의성의 정의와 구성 요소. 창의성이란 크리에이티비티는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 물론 뭐 정의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우리는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는 다른 말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 뭔지에 대해 창의성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실 뭐 대표적으로 꽤 많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그 월트 디즈니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은 결국은 새롭고 독창적인 착상이나 발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새롭고 적절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신적인 과정과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독창적이며 의미 있고 유용한 것.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네. 우산도 두 명이 쓰기 위해서 우선 저기 보면 이제 우산 두 개가 이제 하나로 붙어 있는 거야.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이 컵이 있죠? 머그컵이 있는데 머그컵 밑에 뭐가 있어요? 쿠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얘도 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창의성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뭐 창의성의 구성 요소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흔히 이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뭐냐라고 해서 쭉 이렇게 어, 각자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창의성에 대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창의성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의성이 뭔지라기보다는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열정적인 호기심을 가졌을 뿐이다. 어,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책을 읽거나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쌓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지식보다도 단순하게 쌓아두는 지식보다도 창의성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근데 사실 창의성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이 베이스가 되어야지 발현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잠깐만. 내가 지금 창의성하고 지금 말을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결국은, 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양한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지 그게 그 창의성으로 이어질 거고 그런 창의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고 흥미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는 습관이 발명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애덤 스미스는 한 나라의 진정한 부의 원천은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에 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네요. 한 나라의 진정한 부의 원천은 그 나라가 얼마나 인구가 많고 돈이 많고를 두고 척도를 두는 게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하게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가 척도로 볼 수 있다. 근데 재미있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창의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의성을 이루는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상상력, 사고력, 추리력, 분석력, 응용력.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물건들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지 결국 뭐가 된다?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 창의성이. 그래서 이 창의성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조합돼야 된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토리텔링이 왜 나왔냐? 창의성 또는 우리가 공학에서 뭔가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은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플러스 텔링, 그 합성어로 스토리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기법. 어, 근데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달한다. 그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생수가 하나 있어요. 이 생수는 어, 알카리가 몇 프로 있고, 뭐가 몇 프로 있고, 그 무기질이 몇 프로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지식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수를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게 생수 중에서 뭐 나는 에비앙을 잘 마시진 않는데, 에비앙 생수를 광고하는 그 문구예요. 그래서 생수를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실로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에비앙이 생수가 나온 어, 그 유래를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1980, 1700년대, 1789년도에 신장 결석을 앓고 있는 프랑스의 한 귀족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은 알프스의 작은 마을인 에비앙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요양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지하수를 마시면서 신장 결석이 잘 나았다. 그래서 에비앙 지역의 물 분석을 물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뭐 어떤 성분이 쭉 있다. 그래서 이 얘를 약수로 팔아서 그 생수로 만들어서 약수로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사람들이 널리 그 알려지게 됐다. 이런 이게 결국은 아주 짧지만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주면은 전달이 기억에도 잘 남을 수 있고 뭔가 이 마케팅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만들어낼 때도 이제 과제 설계할 때도 우리가 이 과제를 왜 만들었는지 그런 스토리가 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스토리가 없으면 사람들을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물건들을 잘 어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만한 메시지를 남기려면 스토리텔링 기법을 잘 활용하면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 작품 만들 때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 가서든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꽤 좋은 그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뭐, 그러니까 창의성을 잘 하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좀 역발상, 그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을 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방법,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몇 가지들을 어떻게 서로 조합을 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내면 창의성을 발현할 수도 있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시가 있네. 주전자가 있는데, 주전자에 물이 나오는 곳이 지금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진 주전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창의적인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 많아야 되고 사물을 평소에 관찰을 잘 해야 된다. 그 주위에 관찰을 잘 해야지 불편한 게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어, 네. 문제가 풀릴 때까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 이 세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중요한. 문제가 풀릴 때까지 웬만한 문제들은 쉽게 한 번에 잘 안 풀려요. 뭐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결국 끈질기게 끝까지 잡고 끝까지 잡고 그 문제를 풀릴 때까지 푸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한다고 포기하면 뭐 그냥 안 되는 거지 뭐. 나는 어쨌든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어 독특한 생각을 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 세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경험상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해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뭐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은 워낙 잘 알려진 그 만능인 과학자,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의사, 천문학자, 뭐 다양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은 아주 많이 상당히 많다, 아주 많다. 아까 봤을 때 그 날아다니는 글라이드 또는 헬기의 설계도도 만들었던 사람이고 여기는 인체 해부도라고 하나? 어쨌든 이 그림도 만들고 모나리자라는 그림도 이렇게 그림 아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가우스 소거법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가우스 수학자.